안녕하세요. 저는 줄기세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경영학과 20학번 임재훈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제보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루었는데 이 영화의 소재로 등장한 줄기세포가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게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강의 측면에서 줄기세포의 세 가지 종류인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줄기세포의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인데요.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 문제, 줄기세포를 통한 인간 복제의 문제, 또한 배아를 생명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줄기세포의 규제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줄기세포의 연구 및 치료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다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줄기세포란 아직 분화가 되지 않아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줄기세포의 종류로는 크게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이제까지 마땅한 의학적 수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나 심한 외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의학적 접근법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손상된 장기나 조직을 줄기세포를 통해 재생하는 의학을 통틀어서 재생의학이라고 하며 미래의학을 이끌어 나갈 우리나라의 차세대 경제적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에 존재하면서 신체가 손상되었을 때 재생작용을 하는 세포입니다. 대표적으로 골수에서 발견되는 조혈줄기세포, 중간엽줄기세포 등이 있습니다. 조혈줄기세포의 경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비롯한 여러 세포들을 평생에 걸쳐 생산하는 극소수의 줄기세포들입니다. 또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경우 골세포, 연골세포, 지방세포, 근육세포 등 여러 가지 근골격계 세포들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는 줄기세포가 존재하며 이들을 통틀어 성체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성체줄기세포는 분화의 방향성이 거의 정해져 있지만 비교적 안전한 세포로 알려져 다양한 임상시험에 활용됩니다. 현재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치료와 백혈병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손상된 연골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정형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술 방식입니다. 또한 백혈병 치료의 경우 조혈줄기세포를 이용해 골수에서 암을 일으키는 세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체줄기세포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체외에서 다른 조작을 가하지 않고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로부터 직접 성체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적, 윤리적 문제가 적으며 자신의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기본적으로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이미 분화의 방향성, 즉 분화될 수 있는 세포의 종류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배아 조직 중 배반포라는 조직에서 얻어지는 줄기세포를 의미합니다. 배반포란 수정란이 나날하는 과정에서 배아에 빈 공간이 생기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란이 됩니다. 이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통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배반포가 됩니다. 배반포의 안쪽에는 내부 세포 덩어리인 내세포계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여성의 출산 과정에서는 이 내세포계가 세포 분열과 분화를 거쳐 배아가 형성되고 10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해서는 이 내세포계의 세포를 배반포로부터 분리해내서 특정한 환경에서 배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분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배아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치환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핵을 제거한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꺼낸 핵을 넣어서 발생시키는 기술을 핵치환이라고 하며 이를 배아복제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핵치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신체의 거부 반응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정란에서 얻어지는 배아줄기세포는 환자와 다른 유전자 정보를 갖기 때문에 심각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치환 과정을 통해 환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면 이식 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치료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아줄기세포는 간, 콩팥, 근육 등 각종 신체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손상된 장기나 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 치료법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핵치환으로 형성된 난자를 배양하면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손상된 장기 및 피부를 대체하는 줄기세포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아줄기세포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장점은 신체 모든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킨슨병, 혈액암 치료를 비롯한 이런 난치병 질환들의 여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과 희귀병 및 여러 장애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환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먼저 심각한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아줄기세포가 가질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는 크게 배아의 생명 존엄성 문제와 인간 복제의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관해서는 뒷부분에 줄기세포와 관련된 윤리 문제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의 안전성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무한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자칫 암세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무한분열하는 배아줄기세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식의 부작용으로 줄기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역분화 줄기세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성인의 피부나 혈액 등 이미 어른이 된 자기 자신의 세포를 거꾸로 되돌려 미분화 상태의 세포로 역분화시켜서 배아줄기세포와 거의 동등한 분화 능력을 가지게 된 세포를 의미합니다. 역분화 줄기세포의 경우 타인의 난자를 사용하는데 다른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체세포로부터 복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환자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는 세포이며 2012년도에는 이러한 역분화 기술에 노벨 의학상이 수여되기도 하였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먼저 배아줄기세포에서 특정적으로 발현하는 전사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사인자를 이미 완전히 분화되어 있는 성인의 체세포에 도입해 해당 체세포를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체세포는 역분화 줄기세포가 되며 이 줄기세포는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들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의 장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자신의 세포를 되돌려 만들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줄기세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체세포를 역분화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배아 파괴와 인간 복제라는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현재 줄기세포의 연구는 모두 이쪽을 초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아직까지 제조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어 성공 확률과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줄기세포의 분화 능력 또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배아줄기세포에 비해서는 그 활용 가능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의 측면에서 줄기세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줄기세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치성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줄기세포의 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명윤리적인 문제들 또한 존재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줄기세포와 관련된 생명윤리적인 문제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과연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 및 치료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해외의 사례를 견주어 보아서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줄기세포와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는 바로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발표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줄기세포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배아줄기세포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한한 치료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들로 이동하여 원치 않는 세포들로 분화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포들을 채취한 후 많은 조작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줄기세포의 특성상 그 과정 속에서 세포의 특성이 변하거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되거나 감염된 세포가 체내에 주입된다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이러한 줄기세포의 부작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하던 UM 스템셀은 2017년 줄기세포를 활용한 황반 변성 치료제를 3명의 여성에게 임상 투여하였습니다. 치료는 복부에서 제거한 지방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두 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3명의 여성이 모두 실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줄기세포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대한 정확한 규제 및 가이드라인이 갖추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환자에게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의 시술 방식과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환자 측 또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술에 동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 복제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줄기세포 중 배아줄기세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체세포 핵치환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넣고 착상시킨다면 똑같은 인간이 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제양 돌리의 경우에도 체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넣은 후 대리모의 자궁에 넣어 착상시켜 태어난 체세포 복제 동물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복제가 인류의 식량 자원이 될 동식물에 한해 이루어진다면 인류에 큰 이익이 되겠지만 생명 복제가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칫 심각한 생명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간 존엄성 상실의 문제가 언급됩니다. 원본 인간뿐 아니라 복제된 인간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자유를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제 인간을 열등한 인간으로 보거나 실험에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자신의 소유물로 여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제 2005년 상영된 영화 아일랜드에서도 이와 같이 인간의 복제가 가능해졌을 시기를 다루며 복제된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관객들에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줄기세포를 다루는 생명윤리적 문제로는 인간 존엄성의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인간 복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배아를 생명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갈리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배아란 수정된 후 2주에서 9주까지 태아로 성장하기 직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선 찬성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아가 생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 그들은 배아는 어머니의 자궁벽에 착상하기 이전이며 분할을 위한 원시선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아니며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물건에 불과한 배아는 실험실에서 실험 재료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반면에 보수 기독교 측을 포함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배아는 엄연한 생명이며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배아 또한 인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존엄성과 도덕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배아를 한 물건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생명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체로 인정하고 인류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만 연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난치병 치료 등 의학적 발전을 위해 배아를 연구에 이용해도 될까요? 혹은
배아 또한 한 생명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아를 한 생명체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저의 레포트에 질문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발표의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의 연구 및 치료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각 국가의 연구진들은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내 줄기세포 산업은 오히려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연구 논문 조작 사태를 전후해서 줄기세포의 치료 안전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규제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의 연구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며 어떠한 규제가 필요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의 사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경우 첨단 제재의 인허가를 염두에 둔 개발 및 신속개발 지원제도, 일명 프라임 제도가 2017년 3월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기존 치료법에 비해서 현저한 치료적 유익성이 있거나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유익성이 있는 약품일 경우 판매 허가 전이라도 줄기세포 신약을 임상시험할 수 있게 하는 등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줄기세포 관련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신속심사 (Fast Track), 혁신치료제 (Breakthrough Therapy), 조건부 승인 (Accelerated Approval), 우선심사 (Priority Review의 4가지 경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기세포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013년 기존 약사법을 개정해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의사 책임 하에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면 임상 2상 후에 최대 7년간 시판을 허용하면서 임상 3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2018년 세계 최초로 역분화 줄기세포를 활용한 심장질환,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을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일본에 이어 2016년 조건부 판매 허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품목 허가 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증의 비가역성 질환에 쓰는 세포치료제는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강스텐 바이오텍, 파미셀 등 여러 의약회사들이 허가를 요청했으나 조건부 승인에 문턱을 넘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행 줄기세포 치료제는 약사법으로 관리되어 임상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10년이 넘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체의 어떤 부위로든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줄기세포는 인류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의학을 이끌어 나갈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줄기세포는 동시에 안전성 문제, 인간 존엄성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점과 생명윤리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생명윤리적 가치관이 확립된 규제 속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검증된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